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은 형제가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갤러거 형제입니다. I know my brother better than anybody else. Liam's like a dog, and I'm like a cat. I don't know why me and Liam would be so different. We both had the same childhood, do you know what I mean? 영화 슈퍼소닉은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와 곧잘 비교되곤 했던, 하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전설이 된 밴드 오아시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공개되었는데요. 오아시스의 전체 커리어를 다루기보다는 정규 2집 모닝글로리를 발매한 이후 약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네버스 공연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가 제작된 건 2015년인데요. 밴드는 이미 2009년에 해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로 해체를 한 만큼 둘의 사이는 당시에도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더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슈퍼소닉에 담겨 있는 갤러거 형제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 노엘은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밴드를 먼저 시작한 건 동생 리암이죠. 리암은 패싸움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음악을 열심히 듣게 됐다고 해요. 친구들이 하던 밴드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무렵의 일이고요. 당시 친구들이 하던 밴드의 이름은 레인이었는데 리암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름을 오아시스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 무렵 노엘은 인스파이럴 카페츠라는 밴드의 스텝으로 일하면서 투어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집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주고받던 중에 리암이 밴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합주실에서 같이 어울리다가 노엘도 오아시스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죠. 방에서 혼자 흥얼대기만 하던 노래를 합을 맞춰 연주해내는 경험이 노엘에게도 좋았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맨체스터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이어가던 오아시스는 동료 밴드가 글래스고에 가서 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비를 마련해서 무작정 따라갑니다. 오아시스는 그날 네 곡을 불렀는데요. 당시 공연장에는 잘 나가는 레코드 회사 사장 앨런이 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의 거친 매력에 사로잡힌 앨런은 계약 제안을 합니다. 앨런은 당시 공연에서 들었던 Bring It On Down을 데뷔 싱글로 내자고 합니다. You're the outcast, you're the underclass. You don't care, but you're living fast. I just loved it. 그래서 녹음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녹음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Noel's got the riff. 이때 기타를 잡은 노엘이 30분 만에 뚝딱 써내려간 이 노래가 바로 오아시스의 첫 번째 싱글 슈퍼소닉입니다. Give it up for Oasis, making their TV debut with Supersonic. 1994년 4월에 싱글을 발매한 뒤 같은 해 9월에 1집 앨범 Definitely Maybe를 발매합니다.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언론으로부터는 심지어 훌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죠. 물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리암이 있습니다. 리암은 심지어 무대 위에서까지 약을 하다가 공연을 망쳐버립니다. 크게 화가 난 노엘은 밴드를 잠시 떠나버리죠. 마음을 추스린 그가 돌아와서 녹음한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I wanna talk tonight until the morning light. 노엘의 오랜 친구이자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한 마크 코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doesn't show these emotions, Noel. He never did. With a microphone, and then he can let this emotion loose that he's got. But suddenly you can see Noel, a little boy or something, you know? Something very, very innocent and very pure. They're my favourite moments. And
약하고 아픈 부분까지도 곡에 담아낼 수 있게 된 덕분일까요? 이 무렵의 노엘은 정말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곡을 써내려갑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곡이 명곡일 거라는 확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I recognized that I was in a moment and everything that I wrote felt great. 1995년 4월 싱글 Some Might Say를 발매한 뒤 같은 해 10월 2집을 발매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커리어의 정점에 있는 것, 바로 네버스 공연이죠. 이틀 동안 총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예매를 시도한 인원이 무려 260만 명으로 당시 영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버스 공연으로 시작한 영화 슈퍼소닉은 다시 네버스 공연의 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Democracy never works in a band. It's been proven a million times. And the trouble with Ice is you had two people. That tension, that antagonism, it drove that band. And it killed that band. 오아시스가 해체한 이후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역시 갤러거 형제 간의 감정 싸움입니다. 하지만 영화 슈퍼소닉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각각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간의 상황을 통해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예측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사고뭉치 악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인터뷰를 차분히 살펴보면 두 사람의 차이는 꽤나 크게 드러납니다. 송라이터인 노엘은 음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Right, all this media hype and all this thing about us being this, that and the other, right, will be dead. The records that we make will be in the shops forever. 반면에 프론트맨 리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I think any band worth their salt is not about just the music. If you haven't got that kind of behaviour and you've just got great tunes, then you're fucking pretty boring as far as I'm concerned. When both come together, you have greatness. 오아시스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의 완벽한 협업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Although we argue and fucking hate each other and all that, because we're brothers, he sings Supersonic and he means it because I meant it. Brothers and family. 노엘의 음악과 리암의 정신이 오아시스를 위대한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투어가 계속될수록 리암은 목을 혹사하게 되고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에서 내려가 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노엘은 리암 대신 마이크를 잡아야 했죠. Just give us a minute, right? One minute. I'm gonna have to sing for you, right? So there you go. 리암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 시작했지만 노엘이 쓰는 부드러운 노래들에는 노엘의 목소리가 꽤 잘 어울렸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song with shit lyrics. Wonderwall. 셋리스트에서 노엘이 부르는 노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리암은 밴드에서의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시소가 노엘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면서 리암의 분노도 커져갔던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All the coming off and I'm doing this tune now. I was walking on stage like a fucking yo-yo, you know what I mean, half the time. So therefore there will be a bit of frustration and the wheels might come off tonight. 밴드의 균열을 보는 게 서글프긴 했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된 노엘과 리암의 코멘트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보다는 끈끈한 애정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Liam was always cooler than me, I think. And clothes looked better on him, and he was taller, and he was funnier. There was a period where he was the greatest singer in the world. Added to that, the greatest frontman. Added to that, he was a fucking good-looking boy as well. I know Noel thinks I'm brilliant. We didn't need to pat each other on the back and go, oh, you're great. Me and him were like telepathic, you know what I mean?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들은 같이 자란 진짜 형제니까요.
Oasis's greatest strength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Liam. It's also what drove the band into the ground in the end, you know what I mean? 노엘과 리암은 삼형제 중에 둘째와 셋째로 자랐습니다. 첫째 폴과 둘째 노엘이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에 비해 노엘과 리암은 5살 차이로 터울이 꽤 큰 편입니다. 노엘과 리암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 모두 엄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Mum was an angel, still is. They wanted to make her proud, wanted to like get her from stop doing like 3 fucking jobs, put her feet up. You know what I mean? Have nice things. Yeah, when I think of those times, you know what I mean? She kind of brought us up on her own, really. 3 lads, particularly one of them being Liam, it's very tricky. I mean, she gave it all up for us, you know what I mean? 아버지의 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노엘이었습니다. Yeah, my dad used to beat the living daylights out of me. I've never felt compelled to either talk about it or write about it. I know that I think it's no one else's business. 당시를 회상하는 노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노엘에게 음악은 일종의 해독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You can't think about it too deeply because it would fucking drive you mad. You can't let that kind of thing affect you in any way because then you're carrying that weight all the way through life. I think it benefited me in the way that it made me withdraw into my own world, and from that came the learning to play the guitar. 노엘과 리암은 오아시스 활동을 하던 중에 그 증오의 대상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격렬하게 분노한 것은 형 노엘이 아닌 동생 리암이었습니다. Noel was saying to Liam, do not react. He's at one end and Noel and Liam at the other, and Liam's going, I'm going to fucking kill him. To give Noel his due credit, he contained Liam because Liam would have gone for him. And Noel protected his brother, got him out of there. I was trying to take the dignified approach. Fuck him, do you know what I mean? He doesn't mean anything to me anymore. We were better than that. Do you think Liam's a little bit upset? I probably got calmed down by our kid, I think. 형의 몫까지 대신해서 분노하는 동생과 그런 동생을 진정시키는 형.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가 압축적으로 느껴진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슈퍼소닉은 네버스 공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왕 갤러거 형제의 이야기를 살펴봤으니 조금 더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 슈퍼소닉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며칠 전 생각난 김에 리암의 솔로 1집을 다시 한번 쭉 들어봤는데 역시나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리암의 솔로 앨범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송버드 이상의 곡이 있을까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리고 아마 전 세계 오아시스 팬들을 흥분하게 했을 것 같은 곡은 For What It's Worth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미안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엘에 대한 곡 아니야? 뭐 이런 추측이 난무했었거든요. 리암 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형에게 사과할 것이 없다면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지만 오랜 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형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아시스가 역사적인 재결합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의 음악 생활을 이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오랜 팬으로서 두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영화 슈퍼소닉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